134페이지 교육제도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교육대상. 교육이 5개의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5개가 있는데, 먼저 134페이지 실무교육은 개업을 하거나 소속공개사로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한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을 하지 않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시도의사가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모든 임원,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전부 다 받아야 되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사람도 미리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까지 있고요. 동그라미 4번 역시 소속공개사로 고용되기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사전교육이다. 근데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폐업 신고 후 1년 안에 다시 개업을 하거나 1년 안에 다시 취직을 하려면, 소속공개사로 취직하려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 신청을 하기 전,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10년 동안 중개업을 했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했다가 1년 안에 만약에 6개월 만에 다시 등록을 하거나 또는 1년 안에 다시 소속공개사로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된다. 교육받은 지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안 받아도 된다. 왜냐하면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법 바뀐 걸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두고 시간이 오래 지났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양가로 3번 교육 내용 시간인데요. 특히 그 법률 지식을 색깔 다른 게 해놨죠.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입니다. 예, 법률 지식입니다. 직무교육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보조원이 될 사람은. 그리고 보조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보조원으로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교육시간이 나와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이고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앞에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교육시간 다 기억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직무교육하고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인데 연수교육은 사전교육이 아니라 사후교육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고 나서 2년마다 한 번씩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교육 받아야 되고요.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교육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양가로 2번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인데 법제도의 변경사항. 앞에 우리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이었는데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은 실무교육하고 똑같다.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요것만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통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에 48번에 있습니다. 48번에 보면은 암기 프린터 48번에 보면은 있습니다. 48번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라고 돼 있죠. 그리고 또 38번 암기 프린터 38번에도 보면 2개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4번 연수교육 통지 나와 있죠. 여러 군데 나와 있다고. 2개월에도 정리되어 있고 통지에도 나와 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136페이지 예방교육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개사 등에 대해서 우리 암기 프린트 31번에 교육공개사 등이 5개가 있었죠? 교육공개사 등이 결격사유, 이중등록, 비밀준수, 금지행위, 거래사고 예방교육 암기사항 31번 맨 밑에 별표 1에 있죠? 그래서 교육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한다. 그리고 양가로 2번 공짜로 교육받는 거는 이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돈 내야 돼요. 교육비 지원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해준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교육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앞에 우리 48번 암기 프린트 48번에 있었죠? 48번에 2번 10일 전까지 통지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왜 9일이 아니고 11일이 아니고 10일인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요? 10일 암기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입니다. 7일 전까지 통보. 그 다음에 136페이지 교육지침 마련입니다. 장관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침에는 맨 밑에 보면 교육 목적, 교육 대상자, 교육 과목 및 교육 시간, 강사 자격, 수강료, 그 다음에 수강 신청, 출결 확인, 교육 평가, 수력적 말급, 그 밖에 균형 있는 교육의 실시에 의해서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침이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무교육은 실무수습을 포함하거든요. 수습을 거쳐야 돼요. 그 수습을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중개사무소에 가서 6개월 1년 근무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무교육을 할 때 수습을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실무수습을 5시간 이상 6시간 이하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제가 이 모든 강사를 다 해봤거든요. 실무교육 강사를 할 때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3시간, 계약서 작성 요령 3시간 이렇게 그게 수습이에요. 따로 중개사무소에 가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할 때 실무 수습을 교육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37페이지 업무 위탁입니다. 교육을 양가로 이번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위탁할 수 있냐면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라고 하면 대학교, 전문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이런 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혹시 갈 학생들 있으면 소개해주면 4년 동안 장학금 30% 지급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소개해주면. 협회, 니은의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탁 업무를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위탁을 받았으면. 지금 그래서 위탁된 곳이 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지금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신한대학교, 인하대학교, 평택대학교 이런 데 위탁되어 있고요. 이 근처에는 동국대학교 고양 캠퍼스에도 위탁되어 있습니다. 실무교육. 여러분들 가까운 데서 받으려면 동국대학교에서 받으면 행정대학원 원장 명의로 수료증 주고요. 협회에서 받으면 회장 명의로 줍니다. 저도 동국대학교에서 받아놓은 걸 끌어놓으니까 대학원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동국대학교. 그럼 그냥 공부 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 좀 했다는 말은 거짓말 아니니까. 양가로 3번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입니다. 강사 요건인데 동그라미 1번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석사 3년, 변호사 2년,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공인중개사 등으로서